지금 수도권 전체에서 지식산업센터 분양계약 취소 소송이 동시다발적으로 쏟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두 가지를 짚어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왜 갑자기 이런 소송이 이렇게 쏟아지고 있는가? 둘째, 실제로 소송을 걸면 이길 수 있는가? 아니면 괜히 돈만 더 날리는 건가? 수년간 이 지역 사무실과 지식산업센터를 중개하면서 본 현장 데이터, 그리고 최근에 나온 실제 판례까지 같이 놓고 냉정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수분양자이시거나 지금 분양 물건 검토 중이신 분들은 끝까지 집중해서 봐주세요. 먼저 이 현상이 얼마나 심각한지부터 보겠습니다. 분위기만 가지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숫자가 말해주는 현실이에요. 지지옥션 집계 기준으로 2025년 1월부터 11월까지 수도권에서 경매로 넘어간 지식산업센터가 총 2,749건입니다. 재작년이었던 2024년 전체가 1,348건이었는데 이미 25년 11월까지의 11개월 누적만으로 2024년 연간의 2배를 넘어섰어요. 2021년, 2022년에는 각각 365건, 344건 이었습니다. 불과 3, 4년 만에 경매 건수가 7, 8배로 늘어난 겁니다. 파이낸셜 뉴스 최근 보도에서도 대출 막힌 지식산업센터 경매 2배 급증이라는 제목이 나올 정도였어요. 더 심각한 건 매각률이에요. 매각률은 2024년 25.8%에서 2025년 20% 정도로 떨어졌고 매각가율은 65%에서 55%까지 내려왔습니다. 쉽게 말해서 경매에 나와도 대부분 안 팔리고 팔려도 감정가의 절반 수준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왜 경매로 넘어가느냐? 원인은 거의 하나입니다. 잔금 대출 축소예요. 지식산업센터 분양은 보통 계약금 10%, 중도금 50%, 잔금 40% 구조입니다. 계약금 10%만 내고 중도금은 집단대출, 잔금은 입주시 담보대출로 치르는 게 원래 공식이었어요. 문제는 금융권이 그동안 7, 80% 이상 해주던 잔금 대출을 2025년부터 40% 이하로 줄이거나 심지어 일시 중단했다는 겁니다. 은행 입장에서는 공실이 늘면서 이 감정평가액이 낮아지니까 대출 한도를 조일 수밖에 없는 거죠. 반대로 이렇게 대출을 받아서 잔금을 치를 수가 없게 되니까 수분양자들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계약 취소를 고려해 볼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럼 계약 취소 소송으로는 어떻게 가게 될까요? 한 3단계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 단계는 계약금 포기하고 나올게요 라고 말하는 단계입니다. 잔금을 못 낼 것 같은 분들이 제일 먼저 생각하는 선택지입니다. 10% 날리고 말지 이자 갚으면서 버티느니 하는 계산인 거죠. 그래서 시행사에 전화를 겁니다. 저 포기하겠습니다. 계약금 가져가시고 해제해주세요. 2단계 시행사가 안 받아줍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당황하세요. 계약금 포기한다는데 왜 안 받아줘? 이유는 간단합니다. 시행사가 지금 당장 저 호실을 재분양할 자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계약자 본인이 잔금 치르고 등기를 쳐야 시행사 입장에서는 사업이 끝나는 건데 지금은 받아서 재분양을 하려고 해도 새로운 매수자가 나타날 시장이 아니에요. 이미 중도금 대출이 진행된 상태에서는 계약금 포기만으로는 계약 해제가 안 되기 때문에 시행사에서 받아줘야 하는데 받아주질 않는다는 겁니다. 세 번째 단계는 결국 소송밖에 안 남는다. 계약금 포기 카드도 막혔고 잔금도 못 치르고 경매로 넘어가면 신용등급까지 무너지는 상황. 그럼 수분양자 입장에서 남은 선택지는 딱 하나입니다. 법원에 가서 이 계약을 아예 없었던 일로 해달라고 청구하는 것. 이게 바로 분양계약 취소 소송이에요. 여기에 기름을 부는 요소가 하나 더 있습니다. 일부 법무법인들이 취소 가능합니다. 판례 있습니다. 라는 마케팅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어요. 유튜브, 블로그, 네이버 광고에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초치기 수법 당하셨으면 취소됩니다. 허위 과정 광고면 승소합니다. 이런 식으로요. 그 마케팅을 보고 수분양자들이 몰리는 겁니다. 그래서 소송이 남발되고 있는 거예요. 시장이 망가지고 시행사가 안 받아주고 변호사가 가능성을 제시하는 이 3가지가 한꺼번에 맞물린 결과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아요. 그래서 소송 걸면 이기는 거야, 지는 거야? 이게 진짜 핵심이죠. 소송 비용도 만만치 않고요. 시간은 1, 2년씩 걸리고 그 사이에도 대출이자는 계속 나가니까요. 지금부터 실제 판결이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 객관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최근 판례들을 훑어보면요. 수분양자 입장에서 승소한 케이스와 패소한 케이스가 뚜렷하게 갈립니다. 2026년 1월에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주목할 만한 판결이 나왔는데요. 부천 옥길동에 있는 더 플랫폼 R이라는 지식산업센터 기숙사 수분양자들이 시행사를 상대로 제기한 분양대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받은 거예요. 현지일보 단독 보도로 처음 알려진 판결입니다. 핵심 쟁점은 이거였습니다. 지식산업센터 기숙사는 산업집적법상 입주기업의 직원이나
근로자 숙소 용도로만 쓸 수 있는 지원시설입니다. 법적으로 일반인에게 마음대로 월세를 놓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분양 당시 대행사 측은 투자 목적으로 월세 받기 괜찮다. 여기 인근 상업시설에도 임대 수요 확보가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설명을 하면서 제한 없이 임대가 가능한 것처럼 홍보했다고 해요. 재판부 판단은 이렇습니다. 투자 목적으로 부동산을 분양받는 경우에 임대 관련 제한 사항은 수익률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핵심 정보입니다. 이런 핵심 정보를 명확하게 고지해야 할 신해성실 의무가 있는데 시행사가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분양대금 전액 반환이 결론이었습니다. 이 판결이 나오면서 수분양자 측의 변호사들의 취소 가능 마케팅이 한층 더 강해졌습니다. 그런데 반대 흐름의 판례가 사실 훨씬 많습니다. 한국경제가 정리한 관련 판례 분석에서도 확인이 되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게 내가 이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자격이 없어서 계약 이행이 불가능하니 해제해달라라고 주장하는 케이스예요. 법원은 이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수분양자가 직접 그 업종에 종사하지 않더라도 정보통신업이나 경영 컨설팅 같은 입주 가능 업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해놓고 임대업을 추가하면 임대 자체는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즉 이행 불능 상태가 아니다라는 게 법원의 판단이에요. 이런 류의 판결을 보면 재판부가 거의 기계적으로 동일한 논리를 써서 수분양자 청구를 기각합니다. 법조계에서는 특별한 기망 정황이 입증되는 극소수 케이스가 아니면 수분양자 승소 가능성은 매우 낮다라는 게 종론이에요. 두 흐름을 비교하면 답이 나옵니다. 승소하는 케이스는 공통점이 있어요. 시행사나 분양대행사의 구체적인 기망 행위가 명확하게 입증된 경우입니다. 임대 제한 같은 핵심 사실을 의도적으로 숨긴 경우, 허위 수익률이나 허위 임대 수요를 구체적인 수치로 제시한 경우, 초치기 같은 비정상 계약 유도 방식이 입증된 경우, 사업자 등록 자격이 없는 일반인에게 접근해서 억지 사업자를 만들어준 경우, 반대로 대출이 예상보다 적게 나왔다, 공실이 많아서 수익이 안 나온다와 같은 시장 상황 변화만으로는 절대 해제가 안 됩니다. 이건 계약 당시 예측할 수 있었던 리스크라는 게 법원의 판단이에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 한 번 더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식산업센터 분양계약 취소 소송이 쏟아지는 이유는 잔금 대출이 막히고 또 시행사가 해제 요청을 받아줄 여력이 없고 일부 변호사들의 취소 가능 마케팅이 겹친 결과입니다. 실제 판결은 2026년 1월 부천 더 플랫폼 R 판결처럼 구체적인 기망 행위가 명확하게 입증된 극소수 케이스만 승소하고 단순 시장 상황 악화만으로는 대부분 기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가장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사실 이겁니다. 수분양자도 시행사도 시공사도 지금 다 같이 같은 배 위에서 흔들리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누가 악의를 가지고 누구를 괴롭히는 구조가 아닙니다. PF 대출이나 봉사대금 정산, 재분양 불능 이 세 개의 톱니바퀴가 동시에 멈추면서 시장 전체가 구조적인 위기에 빠진 상태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저 또한 지식산업센터를 전문으로 하는 중개사로서 이 위기가 빨리 해결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도 긴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려운 시기 냉정하게 시장을 보시고 현명한 판단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